여러분, 대구의 비명,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분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월 말 현재 대구의 미분양 물량입니다. 4,561가구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서 말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가 7곳에서 분양이 일어났어요. 7곳. 올해 들어서서. 그런데 이 7곳 모두에서 말입니다. 미분양이 일어났어요. 미분양. 웬만하면 미분양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GS건설이 짓고 있는 대구역 자이 더스타. 여기도 말입니다. 지난 5일에 1순위 청약에서 주택형 6개 중에 3개가 미달됐습니다. 3개가 미달됐어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2대 1이었습니다. 동부건설이 대구 수성구에 짓고 있는 수성 센트럴빌 어반폴에 여기는 총 308가구 모집에 1순위 통틀어서 말입니다. 10% 정도 왔습니다. 33명이 신청했어요. 33명. 2월에 청약을 했던 대구 달서구의 달서 프로지오 시그너처, 여기는요 982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1순위 신청 건수가 126건에 불과했습니다. 126건. 그러니 뭐 명품 건설업체가 짓든 아니면 지역 건설업체가 짓든 이것과 상관없이 대구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공급 폭탄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공급이 장난 아니거든요. 실제 말입니다. 대구에서 필요한 이 공급 물량은요 10,000가구 이내, 10,000가구 이내라고 해요. 그런데 2020년에만 하더라도 13,660가구가 공급이 됐고요. 2021년 작년입니다. 16,284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9,804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내년에는요 32,503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대구에는요 미분양이 당연한 겁니다. 실제 필요한 가구 수보다가 뭐 심지어 2배, 3배, 4배까지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으니 미분양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대구에서는 당연한 일로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미분양이 대구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대구 외 지역에서도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경북 지역에도요 2021년 말에 4,386가구가 2월 말, 올 2월 말에는요 지금 6,552가구로 늘어났다고 하죠. 6,552가구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구 지역은 1,977가구에서 4,561가구로 늘어났고요. 문제는 경기 보세요. 경기가 작년 말에 2021년 12월 말에 1,030가구에서 말입니다. 2022년 2월 말에 1,862가구까지 늘었습니다. 경기 지역도.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304가구에서 879가구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발전되고 있어요. 실제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작년 말에는요 17,71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올 2월 말에는 25,254가구예요. 42%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국 말입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으로 몰리는 아니면 서울 지역으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을 중심으로서는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정부는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자, 이렇다면 결국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지금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요. 반면에 지방 혹은 지역의 아파트는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아마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본격 접어들게 되면 이게 과연 집값이 괜찮겠느냐. 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5월 4일 날 5월 달부터 빅스텝의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도 따라갈 거거든요. 우리가 따라갔을 때 그 충격은 괜찮을 건가? 저는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량이 많아서 거품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주식시장에도 저는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시장에도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화량을 줄이고자 정부가 긴축 정책을 쓰고 정부가 긴축 정책을 쓸 거라고 저는 솔직히 예상을 안 합니다. 계속 돈을 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는 저는 무조건 올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충격은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빠르게 집값이 안정화를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착륙 내지는 경착륙으로도 갈 수 있어요. 저는 연착륙보다가 경착륙의 방점이 있습니다. 언제쯤 경착륙으로 갈 거냐?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해서 말입니다. 진짜로 5월 달에 0.5%를 인상하고요. 6월 달에도 0.5% 인상하고요. 7월에도 0.5%를 인상하면 7월까지 인상을 하면 이미 미국의 금리는 2%가 넘거든요. 우리는 1.25%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계속 금리를 인상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아마 그때쯤 가면 시장에서는 신호가 나타날 겁니다. 신호가. 지금 지방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미분양이 늘어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 자체는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지방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예측까지 한번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화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그 변화에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